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FSD 관련된 영상은 중국 거만 본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중국은 미국과는 다른 환경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도로 환경, 그리고 시내 환경, 사람들 환경 자체가 너무도 미국과는 다르다 보니까 사실 미국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도요, 막 뉴욕 같은 데 가면은 막 빵빵 거리고 사람들 무단횡단 다 하고 막 난리 나요. 근데 와, 중국 거는 또 약간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중국 영상 많이 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 테스트 하신 분들은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막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될까 싶은데 이게 테슬라는 됩니다. 중국에도 굉장히 훌륭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걔네하고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게 HD맵, 지도상 내비게이션 정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라이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것과 테슬라처럼 뭐 오로지 비전, 네, 물론 이 내비게이션을 참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비전 베이스죠. 비전 기반으로 정말 사람처럼 운전하는 시스템,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여기서 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곳이죠. 이게 딱 봐도 공사 중이고 차 한 대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판단할까? 이제 여기 중국 분께서 막 얘기를 하죠. 막 오른쪽 가라. 가야 되는데 막 이래. 이거는 오직 차 한 대 정도만 갈 수 있는 곳이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어떻죠? 계속 마냥 기다리죠. 그래서 이거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갔다. 없다. 고고고. 보이니까 또 멈추죠. 이렇게까지 가는 거 자체가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이 타이밍 가겠죠. 저기 위에 버스 오는 거 보이니까 지금은 타이밍 가는데 와, 보세요. 딱 공간이 생기는 순간 이제 바로 이동을 하죠. 야, 이런 식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중국의 자율주행하는 곳은 어떨까? 이런 곳이 될까요? 네, 미국에서 자율주행하고 있는 회사들, 웨이모 이런 데서 돌아갈 것 같으세요? 네, 안 돌아가죠. 이런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됩니다. 네, 제가 이거 보고 또 놀랐는데 네, 이런 환경도 세상에 이거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시죠. 이런 데서도 문제없이 간다. 네, 웨이모나 이런 다른 경쟁사, 자율주행 경쟁사 여기다가 딱 놓으면 될까요? 정보가 없으면은 돌아가지 않겠죠. 네, 물론 정보가 당연히 주어진 정보 당연히 있어야지. 배경지식 당연히 있는 곳에서나 자율주행하지.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갑작스레 이제 도로 보수공사 같은 것들을 한다라든지 갑자기 차선을 좀 넘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꽃갈콘이 반대편 차선 이렇게 넘어가고 왜냐면은 그 차선 자체를 전부 다 보수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딱 정해진 정보에 한해서만 갈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런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좀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테슬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겠죠. 근데 테슬라는 그 상황을 보고 아니 잠깐만 저 꼬갈콘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꼬갈콘대로 가면은 역주행을 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있는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도 차선 임시로 만든 거구나. 그러면 난 가도 되겠네. 이런 식의 판단을 테슬라 자체가 한다라는 거. 이런 게 바로 다른 제조사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너무 재밌어요. 저는 구독해놨거든요. 테슬라 FS in China. 이분 거 보면은 보면 호들갑도 많이 떠시는데 재밌습니다. 중국에서 FSD 보면은 정말 이거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는 데이터를 반출하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이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이거보다 더 잘할 것이다. 왜냐? 우리나라 반출이 되고 이 반출된 자료가 일본의 도적 컴퓨터
때부터 대부분 이제 코르텍스에서 전부 다 학습을 시키고 이게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또 중국보다 더 똑똑한 게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은 아마 들어오는 거는 미국산이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뭐 들어오게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중국보다 더 좋은 이 결과를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네, 이런 거 잘 탈 것이다.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중국의 FSD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번 주에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을 불러서 미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여기서 뭐 성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공유드리고 싶은 것만 좀 몇 개 찝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게 4680 배터리입니다. 아직까지는 4680 배터리가 완벽히 좀 상용화 되어 있다 라기에는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죠. 왜냐면 이제 사이버 트럭에만 4680 배터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상용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이버 트럭 외에도 모델 Y 롱레인지급의 기가 상하이산, 기가 베를리산 이런 차에도 탑재가 됐을 때 그때가 정말 상용화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학분이라 이 정도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건식 공적을 통해서 킬로와트 시당 가장 저렴한 단가를 지금 만들고 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를 붙이는데 습식이나 건식이냐에 따라서 이 제조 원가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습식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에 들어 붙인다고 하면, 배터리의 이제 구성 요소니까 붙인다고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붙이면은 이제 습식이니까 어때요? 이거를 이제 다 말려야겠죠. 양극재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였으니까 붙이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습식 물 있는 상태로 안 되겠죠? 이거를 다 드라이를 시켜야 됩니다. 건조를 시켜요. 열풍기 같은 거. 그거를 계속 돌립니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겠죠. 헤어드라이기만 해도 그거 막 1kW, 막 2kW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 이 습식 공정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쓰겠죠. 더구나 이 양극재를 가지고 있는 액체 성분을 구성한 것들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다들 다 막 해롭고 처리하기 곤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식 공정이 답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습식 공정은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여기다가 막 양극재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막 흔들면은 균일해지게 만들기가 훨씬 쉽겠죠, 습식은. 그러니까 어디를 집어도 같은 농도로 만들어지게, 결국 이제 뭐 집어넣으면 이거는 이제 습식 환경에서는 쫙 이렇게 농도가 퍼지니까. 근데 건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까? 이 배터리를 다 이 양극재를 집어넣는데 모든 공간에 다 균일하게 넣어야 되는데 건식 공정으로 이게 가능할까? 쉽지 않습니까? 습식하면 굉장히 쉽겠잖아요, 딱 봐도. 그러다 보니까 건식 공정이 어려운 기술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물론 테슬라는 이 맥스웰이라는 회사를 기술을 사와가지고 이걸 적용시키려고 했는데 대량 생산에 또 적절하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연된 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회사가 아님에 불구하고 배터리 회사죠. 배터리 회사지. 사실상의 배터리 회사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식 공정을 만들어서 4680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지금 사이버 트럭에다가 파운데이션 시리즈에다가 넣어가지고 팔았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건식 공정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테슬라 입장에서 좀 뭐 다른 기사에서 본 건데, 지금까지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 4680 배터리 만드는 거, 이거는 정말 POC다. 딱 네, 프루프 오브 컨셉이다. 딱 뭔가 개념 정립하는 그런 뭔가 시제품 그런 느낌이죠. 여기에다가 써보고 문제 없으면은 이제 본격적인 생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이버 트럭에 싱글 모터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파운데이션 시리즈 때랑 다르게 진정한 4680 배터리의 양산화가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 4680 배터리의 이 성능 자체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했었죠. 예를 들면 충전하다가 빠르게 충전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피크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이런 이슈들도 있고 열 관리 이슈도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을 계속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느낌이고, 그러면서 단가도 많이 낮추고 그러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지금 이렇게 직원 앞에서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모델 Y나 모델 3 정도의 볼륨 모델에서 4680 배터리가 들어갔을 때가 진정한 테슬라가 말하는 4680 배터리의 양산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4680 배터리가 빨리 양산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얘기 좀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 사이버캡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목표는 5초에 한 대씩 만드는 거다. 네, 물론 이 부품 단계부터 5초는 아니고 이걸 딱 조립하는 그 단계를 5초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정년생에 말씀드렸던 언박스 프로세스, 뒤에 기가캐스트로 만들고 앞에도 기가캐스트, 그리고 배터리 팩 위에 시트를 이렇게 얹은 상태. 이건 구조 배터리여야만 가능한 거죠. 현재까지 이제 4680 배터리만 이렇게 가능했었죠. 지금 모델 Y 4680 배터리 단종됐으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테슬라에서 이런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차가 없습니다. 슬프게도. 근데 사이버캡은 다시 이거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 제조 공정이 단순화되고 빠릿빠릿 만들어지면 그만큼 이 단가도 낮추고 사람들한테 많이 팔 수도 있고 이익도 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언박스드 프로세스 이거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5초에 한 대씩 사이버캡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캐스트 얘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도조 컴퓨터랑 코르텍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코르텍스를 이용해서 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 도조는 지금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다 돌아가면은 이 학습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이 테슬라의 속도가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아직 제대로 쓰도 않았죠. 이 정도면은. 더구나 코텍스는 계속 여기 지금까지 이제 GPU 5만 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10만 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학습이 얼마나 빨라질까 굉장히 좀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이걸 다 다루기에는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런 것들 좀 중요한 것만 좀 다루고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어가지고 새로운 모델 Y 소식인데 은근히 모델 Y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4G에서 5G 모뎀이 들어간 것부터 해서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 준 브레이크라고 하지만 이게 또 생각해보면 그냥 다른 제조사에서도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도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고 하니까 충분히 테슬라도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개선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샌디 멀로 영상에 테슬라 그 2명 조합 있잖아요. 한 명이 이제 엔지니어링 부사장님하고 디자이너였나? 그쪽에 헤드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블라블라 얘기하면서 또 테슬라의 기술적인 부분, 개선된 부분 얘기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이 새로운 슈퍼 매니폴드 버전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이제 효율이 좋아졌다로 기결되는 거죠. 슈퍼 매니폴드가 뭐냐? 그냥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힛펌 시스템 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조 장치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장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부품 같은 것들을 이걸 하나로 다 도갑을 한 거를 슈퍼 매니폴드라고 테슬라가 부르고 있어요. 하나로 통합한다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ICCU를 생각을 하시겠죠. ADC랑 V2L이랑 이런 거를 다 통합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 생긴 그 ICCU. 통합하는 건 좋은 건데 통합하면서 문제 생기는 건 좀 문제죠. 그건 문제죠. 아무튼 그건 별개고 테슬라도 이런 것들 여러 개를 다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제조 공정의 혁신화니까 공정 단가도 낮추고 그래서 이번에 개선된 것들 슈퍼 매니폴드 버전 2인데 버전 1.1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냉난 방안은 이런 캐패시티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고 효율도 좀 좋아졌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슈퍼 매니폴드 처음 데뷔한 거는 힛펌이 나오게 되면서 나온 건데 이때 옥토밸브를 같이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이 냉난방 같은 것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합니다 여러분하고 공개를 했죠. 옥토밸브 하면은 옥타 8개 밸브를 이용한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폐열 같은 것들도 다 잘 가져와가지고, 실내를 덮이는 데 쓰기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를 데우는 데도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조를 하나로 그냥 다 몰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좀 다른 제조사에서 미라하지만 다른 제조사 얘기를 들게요. 근데 구체적인 제조사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가 겨울철에 히터를 틀잖아요? 히터를 틀면은 어딘가에 열을 만들어가지고 이 실내에다가 쏴줄 거 아닙니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어딘가에 데워가지고 열원이 생기잖아요? 열이 나오면은 이 열 가지고 실내에도 뿌려주고, 배터리를 데울 일이 있으면 배터리로도 넣어줍니다. 똑같은 열원을 가지고. 근데 어떤 제조사, 사람들이 막 내연차 잘 만들라고 하는 제조사 이런 데 보면은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열원을 만드는데 이 만들어진 열원을 실내로만 보내는 용, 그리고 배터리만 데우는 용, 이런 식으로 막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쿨링하는 것도 마찬가지. 실내 쿨링할 때랑 배터리 쿨링할 때 다 다른 거를 써요, 각각.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야 쿨링해야 돼? 실내 쿨링도 하고 잠깐 배터리도 쿨링해야 돼? 그러면은 이 쿨링한 거를 이제 배터리에다 쏟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렇게 하나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제조사가 이런 거를 테슬라처럼 다 못하고 있어요. 네, 이런 공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제가 공조 관련해가지고 전문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게 쉬운 기술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까? 이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쿨링 시스템이랑 이 캐빈에 들어가는 쿨링 시스템 이런 거 잘 나눠가지고 어긋나면 안 되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각 조절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통합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이런데 기술력이 없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게 간단한 거 아니지만 만들기 간단한 거. 야,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캐빈을 시원하게 해.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배터리를 뜨겁게 해.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만들면은 만드는 입장에서는 쉬울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조 단가 올라가죠. 열 효율 같은 것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페어리 나왔는데 이거를 캐빈으로 못 보내는 그런 라인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런 거 다 잡아가지고 굉장히 알차게 쓰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이런 슈퍼매니폴드가 새로운 모델 Y에 버전 2로 해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효율이 좋아질 것 같은데 다만 이슈사항이 좀 있습니다. 마치 저번에 말씀드렸던 4G 모뎀, 5G 모뎀이 모델 Y 신형에서는 어떤 거는 4G가 들어가고 어떤 건 5G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슈퍼 매니폴드 버전 2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버전 1.1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버전 2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똑같은 돈을 내고 좀 더 구형의 부품을 쓰는 참 그런 약간 좀 불상사 그런 게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올 연말 정도면은 전부 다 이 버전 2를 쓰게 될 건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공존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여기 테슬라 이 주니퍼가 이렇게 생산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들 여기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기존에 쓰던 이 공급 라인 같은 것들을 최대한 안 건드리고 움직이는 것들 최소화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생산 라인을 전환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공급이 지금 원활하고 생산이 원활했으면은 당연히 새로운 라인에 다 적용했겠죠. 근데 이 생산 라인이라든지 공급 라인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4G 모델 5G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이거를 써보고 좀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만 썼다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글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제조사적인 마인드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테슬라의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스피디한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 테슬라면 그러고도 남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 공급 라인이 빠르게 안정화가 돼서 모든 모델 Y 주니퍼에는 이 신형 슈퍼 매니폴드 버전 2가 다 적용이 돼 있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중국의 FSD 현황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 대상으로 한 미팅한 내용 슈퍼 매니폴드 버전 2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 신차를 사실 분들 레퍼럴 혜택을 통해서 차값을
가스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 링크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네, 사용하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